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과 시조를 발표하고 있는 구중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후에 집에서 서재에서 편하게 쉬면서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렇게 잘 지냅니다. 제가 좀 늦게 시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제가 학교에서도 한국 문학사를 강의한 그런 입장이기도 했고, 조호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문인들은 자기가 속한 장르가 어떤 분야이건 간에 시조 몇 편은 쓸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시조 장르가 우리 문학사 안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평소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감해서 제가 유심 잡지를 통해서 2007년부터 시조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을 하는 정신 자체가 인간의 그 본질적인 심성을 발휘하고 전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러한 데 의식해서 꼭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 본성에 근거하는 일상 속의 구체적인 현실 속의 마음 씀씀이 생각을 아름답고 승화된 그런 경지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학 사람들 속에 소통하는 중요한 기능이고 창조 작업인 것을 늘 생각합니다. 신문학 초기에서부터도 육당 최남선 선생이라든가 위당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이 시조를 말씀하고 작품으로 발표하고 하신 일이 있지만은, 특히 이 시조가 크게 대두한 그 문학사적 단계는 1930년대 초에 문단의 한쪽에서 가프문학이 비교적 활발하게 영위되고, 그 사회주의 문학 이념은 국제주의, 사회동포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족별 역사 전통에 대해서는 좀 소홀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문단에서 한국 문학사 전통 자산이 주체적으로 대단히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문학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는데 대표적 장르를 시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시조가 우리 문학사 안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장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조 작품이 문단적으로도 소통이 상당히 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의 시조는 108번뇌 같은 작품집을 봐도 본래의 정형성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 때에 조금 그 후기로 가면서는 시조가 약간 침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인보 선생, 또 가람이 이병기 선생, 그리고 해방 후로 계속 백수 정환영 선생, 이렇게 시조 원래의 그 정형성을 충실히 지키는 이런 작업으로 전개해 와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시조 시인들이 자유시 영역이 내놓아도 대단히 활달한 또 다양한 그런 작업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조 작업이 한국 문단에서 참 제3세계 민족문학으로서 또 문화민족의 자기 증명과 같은 그런 성격의 작업으로서 대단히 소중하고 가능성의 폭이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 말에서부터 시조라고 발표하는 작품들이 삼장육구, 또 자수로 쳐도 45자 내외, 이런 그 규모로 잘 소통되고 공통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때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기록 작품으로서 소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탁,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대표적인 훌륭한 지성인이고 학자인 이런 분들이 전부 시조를 썼는데, 그 시조들이 전부 그 삼장육구 전형성을 잘 지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악보, 가사집, 시용, 향악보 발간될 적에 거기에 가사로서 실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정형성의 전통은 전 단계 문학에서부터 답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조로 말하자면은 신라향가, 고려조의 소교, 또 경기체가 가사, 이렇게 장르 출발이 된 셈인데, 한글 창제 이후에는 더욱 용이하게 활발하게 시조 형식의 문학 작품이 많이 발표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의 시조는 일본의 하이쿠보다 더 역사도 오래고 내용이 풍부하고 해서 문학 정신의 발휘 성과가 왕성할 수 있고, 그래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이고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장르다 말해도 불가한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 말서부터 그런 삼장육구 정형성을 썼는데, 그 연원을 신라향가에서 삼구육명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것이 시조의 삼장육구와 개념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좀 분명치 않은, 그러나 영향을 측면적으로라도 준 것도 있고, 또 고려소교의 삼원보도 같은 시대에 출발했다 할 수 있는 가사, 그래서 또 사음보고 그런 장르 성격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시조의 삼장육구가 써서 전하고 나누고 그랬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 우탁,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분들이 다 그렇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퇴계이황 선생의 도산십이고 또 고산윤선도의 시조들을, 그것이 문학사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병기, 정환영 이런 분들에게서 또 다시 증명된다고 볼 수도 있게 되어 온 것이죠. 저는 문학평론을 하면서도 민족문학, 제3세계 문학, 리얼리즘 이런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슨 그 이념적인 도식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다 그 인간의 그
사회적 현실, 일상 속의 구체성에서 인간의 삶을 보면서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민족문화의 총체성에 관련이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시조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시조 쓰는 발상은 대단히 일상적 구체성에서 발달하는 것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마을 상점에서 무슨 야채 같은 것을 보고 사서 검은 비닐봉지 속에 담아서 들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는 모습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군자연하고 또는 엘리트연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것만 말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 작은 일과 큰 일을 함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주 안에 작은 구체성이 있고 작은 구체성 안에 우주가 있다, 광막한 우주가 있다,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교의 성서에서도 겨자씨와 같은 것이 하늘에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구체적 실상에서 형이상학적 진리의 크고 영원한 차원, 이런 것이 상통해서 같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제가 문학하면서 지니고 있는 정신이고, 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는 쓰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시조를 발표하기 시작해가지고 2009년에 불면의 좋은 시간, 또 두 번째 시조지 쇠정리라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교에서 행하는 의시처럼 쇠정리라는 게 있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산 계곡에 흐르는 물이 무심히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자연이 미소한 인간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체성과 총체성 사이에 상통하는 다양성 안에 일치 안에 다양성,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근한 구체성에서 착안해서 생각되는 바를 그대로 시조로 쓴 것이 있습니다. 야채가게 구중서. 산책의 길목에 야채가게 하나 있어 계절의 별미들을 골라서 들고 온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걷는 내 모습. 그 누가 군자는 큰일만 하라 했나. 작은 일, 큰 일을 함께하는 자유여. 조그만 겨자씨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나에게 시조는 내 문학의 숨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달리는 시조는 내 문학의 영혼이다 그러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고답적으로 말하기보다 숨결은 생명의 현상이고, 또 리듬이 있고, 리듬은 시의 양심이다 그런 말도 있고, I.A.D. 차지의 말인데, 그런 뜻에서 시조는 나의 문학 평론과 에세이와 시조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시조는 나의 문학의 숨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조 문학 분야에서 이렇게 시조 튜브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그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것도 소중하고 훌륭한 사업이며 작업이며 문화적 큰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기에 시조와 우리 사회, 우리 역사 다 망라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가치의 소통을 저도 생각하고 또 제가 나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